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여러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선관위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모의선거 교육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시 교육청은 후보자들의 학교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권자의 권리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온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낮아진 선거 연령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장지버스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교통 혼잡 문제와 지하버스 차고지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대형마트보다 3만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을 앞두고 돌봄의 손길이 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마을 돌봄 협의체인 마봄 협의체도 소외된 이웃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노웅래 의원의 4선 출마 여부와 정청래 손혜원 원팀 선거운동의 변수인 마포구 살펴봅니다. 장지 공영 차고지가 공공주택과 생활형 SOC 등이 조성되는 컴팩트 시티로 재탄생됩니다. 서울시가 장지 공영 차고지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행을 마친 버스가 하나둘 차고지로 들어옵니다.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공영 차고지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주거와 상업, SOC가 밀집한 컴팩트 시티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장지 공영 차고지 입체화 사업으로 기존 차고지가 지하화 또는 복층으로 바뀌고 840채의 공공주택과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입체화 사업에 따른 각종 우려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교통 문제. 주민들은 주거지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을 걱정했습니다. 비좁은 인접도로에 대한 개선 대책과 함께 거여 마천 등 인근 택지 개발을 대비한 교통 대책도 물었습니다. 송파 파인타운에 좁아요, 길이. 그 도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건지. 마천, 거여,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이제 가밀지구 생기고 또 교산, 한양까지 되면은 그 이동하는 통행이 많아질 건데. 서울시 측은 다음에 있을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 주변 가로와 교차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교통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당연히 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런 입주할 때 이제 차량을 좀 적게 대중교통 위주로 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하화되는 버스 차고지에 대한 안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지하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나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더 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서울시는 차고지를 입체화하는 과정에서 스프링클러와 지능형 CCTV 등이 설치돼 현재보다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라리 그걸 지하에 넣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기 시설을 갖춰놓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새 CCTV도 다 이렇게 진화되어 있습니다. 블레인더를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이 밖에도 주민들은 기존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대기질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물었습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소음 문제를 재점검하고 대기질의 경우에는 차고지 입체화 과정에서 현재보다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생활형 SOC의 시설 배치 구상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대문구에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돌본다는 의미의 마봄 협의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마봄 협의체가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연희동 주민센터. 마봄 협의체 소속 주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20명의 주민들이 모여 떡과 과일을 포장하고 차례용품을 챙깁니다. 설날을 맞아 연희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100가구에 전달될 물품입니다. 어르신들이 소외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명절 분위기도 안 나고 그래서 추석하고 구정에는 저렇게 과일 선물 세트, 그다음에 추석에는 송편 선물 세트해서 명절 기분을 느끼시라고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번엔 홍제3동 마봄협의체 회원들이 개미마을을 찾았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한참 지나 다다른 집, 80대 어르신이 홀로 거주한 곳입니다. 마봄협의체 회원들은 기부와 성금을 통해 마련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잠깐이나마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줍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만큼 이웃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나누고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참 아주 소소한 것부터 이제 다가가서 어르신들이 진짜 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풍지라든지 남들 안 하는 걸 위주로 이렇게 주로 행사를 했고. 마봄협의체는 서대문구 14개 동에 모두 구성돼 있고 300여 명의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들이 나서 마을을 돌보고 있는 것. 명절 성수용품이나 문풍지, 그리고 낙상용품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치매교실과 노인대학 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희동 마봄협의체의 경우엔 1년에 40개 가까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40번 정도의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 이와 같이 이제 명절 때 전달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이제 원예 치료라든가 또 치매 어르신 그 예방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계절별로 또 맞춤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마을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빨리 손길을 내밀고 있는 마봄협의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위한 그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띕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비롯해 각종 제수용품 준비에 바쁜 요즘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장만할 경우 18만 원대로 대형마트보다 3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의 전통시장 50곳과 대형마트 25곳 등에서 36개의 설 성수품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18만 7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대형마트는 22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5%, 금액으로는 3만 원 정도 더 저렴했습니다. 설 대표 음식 떡국의 경우 가래떡 1kg과 달걀 10개, 쇠고기 300g을 기준으로 모두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마련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특히 고사리와 도라지의 경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서보다 40% 수준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반면 대형마트에서 더 저렴한 품목도 있습니다. 쌀과 소면, 약과 등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최대 13% 정도 대형마트가 더 쌉니다. 결과 배나 사과 같은 과일류, 그리고 고사리 같은 채소류나 육류는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었고요. 그리고 약과나 청주 같은 가공식품류는 또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싼 편이어서 과일의 경우 선물 세트 물량이 줄어드는 설 연휴 직전에 사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또 가락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17만 원대로 장보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주요 품목 가격 지수와 거래 동향 정보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에서 설 직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자리했습니다. 자, 천성 기자. 마포구의 경우 2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이 과거 선거를 살펴보면은 진보와 보수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포는 정당 지지도나 선거 당시에 나오는 이슈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17대 당시 열린우리당의 두 주역이죠. 롱래, 정청래 의원 당선 이후 보수보다는 중도의 색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지만 역대 선거 결과에서 보여주듯 어느 정당이든 단언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네. 때문에 여든 야든 차지해야 하는 곳이 바로 마포입니다. 네, 여당은 지켜야 하고 야당은 뺏어와야 하는 상황은 마포구도 마찬가지군요. 네, 본격적으로 마포구 갑부터 살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농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농래 의원은 17대 국회에 입성한 삼선 의원인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경력도 있는 당내 중진입니다. 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지난 15일이죠. 출정식 형태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웅래 의원은 앞으로 공감 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총선 물갈이를 예고한 민주당으로서는 노웅래 의원이 사선 도전이기 때문에 공천에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지역에서는 새가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노웅래 의원의 공천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중진 의원의 관록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새 인물의 등장이냐 이 부분이 민주당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상황은 어떻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강승규 전 의원이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18대 MB맨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19대, 20대는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불운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이후 변방에서 지내다 최근 다시 마포을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중앙과 지역을 오가며 힘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노웅래와 강승규 이렇게 대결 구도가 완성이 된다면 기자 출신 간 한판 승부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마포 갑의 경우 이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과 박강수 전 자유한국당 마포구청장 후보, 정형호 바른미래당 중앙당 재정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네. 마포구 갑 살펴봤고요. 마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손혜원 의원의 지역구죠? 네, 손혜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이른바 목포 부동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현재는 무소속 신분입니다. 네. 논란으로 이미 오래전 측근 등을 통해서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후방에서 당을 돕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후방에서 당을 돕겠다. 한편으로는 현역 의원의 불출마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치열하지 않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막말 파동으로 후보 컷오프가 됐고요. 당시 당은 손혜원 의원을 전략 공천하며 2선에 물러나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정확히 정반대가 됐죠. 정청래 전 의원이 전방 출마를 손혜원 현 의원이 후방 지원을 맡고 원팀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도 두 의원이 함께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함께 선거운동을 해서 원팀이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마포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이동은 씨와 정혜원 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초반에는 이동은 씨가 굉장히 지역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정혜원 씨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군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에 비해 인지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평이 있어서 당 공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수정당에서도 출마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송병길 전 마포구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동 전 의원도 새로운 보수당으로 출사표를 냈습니다. 정의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현주 씨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도 무려 7명이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네. 마포구 갑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4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포구 을에서는 손혜원, 정청래, 이른바 원팀의 시너지 효과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마포구 살펴봤습니다. 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천구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금천구는 여당 진영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거나 출마가 유력시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 예비 주자들 역시 낡은 정치 타파를 주장하며 지난 총선 패배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현직 금천구 이훈 국회의원은 예선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재선 금천구청장 출신인 차성수 예비후보, 그리고 출마가 유력한 17대 19대 국회의원인 이목희 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세 명 모두 정치 경력은 물론 지역 지지 기반 역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병원 유치와 군부대 이전 같은 수건사업 현실화에 있어 누가 더 합리적 대안을 내놓을지가 공천 경쟁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현재로선 여당 쪽이 인물을 통해 선거 초반 이슈를 주도하고 있지만 야당도 만만치 않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강성만 당협위원장은 금천구 정치권의 균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강 위원장이 평가한 현재의 금천 지역 정치 지형은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 독점에 낡은 정치 타파가 시급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김준용 예비후보와 이창용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치고 자유한국당 공천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정두환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으며 조상호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도전장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도 4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성산대교를 달리던 SUV 차량이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김모 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한강 구조대원 30대 장모 씨도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건물에 있던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흘 사이로 아파트 격리 직원과 관리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원구가 이 아파트에 대한 회계 감사를 벌인 결과 관리비 10억 원가량이 횡령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노원구는 A아파트를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A아파트는 나흘 사이로 격리 직원과 관리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그 배경으로 횡령 의혹이 일고 있는 곳입니다. 노원구는 감사 결과 장기수선 충당금 10억 원가량이 불법적으로 사라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소 통장에서 숨진 격리 직원 A씨 계좌로 3억 4천만 원이 흘러들어갔으며 수취인 불명으로 6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만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돈이 또 어디로 흘러간지는 경찰에서 밝힐 사항인 거고요. 경찰에서 수사일주가 들어오면 전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줄 예정이에요. 이 아파트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감사에서도 문제 없음인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A아파트처럼 회계법인 감사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구청 감독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청은 감독권은 갖고 있지만 그것까지 그거 책임을 지 어려울 것이고 일부 회계감사는 맞게 보고를 딱 해놨기 때문에 사건을 접한 서울시는 A아파트에 대한 지난 외부 회계 감사 자료를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검토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회계사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분권 국가로의 전환은 최근에서야 등장한 것으로 생각되기 쉬운데요. 하지만 과거 한국 정치사를 들여다보면 지방분권은 끊임없이 등장하는 우리 정치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을 담은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건국강령제정을 주도한 조소왕 선생. 그 속에 담긴 삼균주의는 재현 헌법은 물론 현재 헌법에도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시작, 그리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역대 정부의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그 속에는 각 지방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의 완비라는 건국강령 속 지방분권 실현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진정한 민주국가는 또 진정한 주권에 관련된 것은 지방의회가 또한 분권이 돼야 주권이 비로소 골고루 나눌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정치권의 지방분권을 위한 열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 그 폐해를 목도했기 때문. 하지만 지방분권은 여전히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입니다. 이미 1927년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이 약헌에는
지금 현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보다 훨씬 앞서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100년이 지나서 새로운 100년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는 첫 과제가 지방 분권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전시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주공화정 국가를 이루려 한 독립소년들의 염원 속에는 자치와 분권도 함께 녹아들어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대문구의회가 연희동에 새 청사를 건립해 이전했습니다. 당초 서대문구의회는 현저동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전이 추진돼 왔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220억 원이 투입됐고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건립됐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본회의장과 의원실이 마련됐고 올해 안으로 평생학습관과 융복합 인재교육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1월 22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강남구 갑선거구입니다. 국회 사무총장과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던 4선 국회의원 출신 김성곤 예비후보가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민숙 예비후보 69세 정당인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력이 있습니다. 51세 약사 김경화 예비후보는 현재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여성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 예비후보입니다. 유튜브 김진TV 대표를 맡고 있고 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갑 당협위원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철 예비후보, 나이는 64세, 현재 숭실대 대학원 초빙 교수입니다. 최혜림 예비후보 42세 정당인입니다. 포스코그룹 R&D센터 책임연구원을 역임했습니다. 서연화 예비후보 55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강남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짧은 명절 연휴 탓에 이번 명절은 설 당일이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고향 갈 때는 연휴 첫날 새벽이나 늦은 오후가 덜 막히겠고요. 서울로 올라올 때는 차라리 연휴 마지막 날이 정체가 덜하다는 분석입니다. 고향길 가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